반갑습니다. 정자기약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비오 사바르 법칙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부터는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선으로 나이는 전류예요. 직선으로 나이는 전류. 직선으로 나이는 전류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선전하, 무한선전류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전선이죠. 전선이 아주 긴 거. 우리 한전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가정을 합니다. 무한선전류. 자, 1학기 때 무한선전하를 배웠어요. 무한선전하. 2학기 때 무한선전류. 자, 차이는 뭘까요? 한전에서 만약에 DC로 DC 송전한다고 합시다. 현재 AC 송전인데 DC 송전도 요새는 논의하고 있어요. 자, DC도 송전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하가 이동을 하겠죠. 그 속도는 아주 느리다고 했습니다. 자, 전하가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을 무한선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무한선전하는 뭘까요? 이게 딱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전하는 있고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무한선전하. 자, 전하가 움직이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무한선전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선전하 문제는 1학기 때 쿨롱의 실험 법칙을 통해서 E필드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무한선전류는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서로 유추 과정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무한선전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무한선전류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학기 때 배웠던 무한선전하 문제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Z축에 따라서 무한선전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Z축에 놓는 이유는 이게 원통좌표계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통 모양으로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원통좌표계로 문제를 푼다. 무한선전하는. 자, 선전하의 일부를 잘라서 그거를 미분 전하소를 만드는 거죠. 자, 그거는 선전하 밀도 로우엘에다가 요 길이를 곱한 거다. 그러면 Q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로우엘 dz 이렇게 하면 전하 Q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측정하려는 점을 Z는 0인 점에 놓는다.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 점을 P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Z로부터 P까지의 벡터 R 벡터를 구하면 R 벡터는 로우 A로 마이너스 ZAZ 요 두 개의 벡터의 벡터 합으로 표현된다. 자, 우리가 방향을 할 때는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단위 벡터를 구하면 요 크기도 나눠주면 되겠죠. 자, 단위 벡터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작은 전하에 의해서 요 P점에 생기는 전기장 D2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D2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R의 제곱, 그 다음에 전하 Q, 이거 DQ겠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무한선전하니까 플러스 Z가 있으면 마이너스 Z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 Z에 의한 D2와 마이너스 Z에 의한 D2는 서로 상쇄되니까 얘는 없어진다. 그러면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적분표나 변수 전환에 의해서 풀면 이 필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1학기 때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적분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비오 사바르 법칙인데
파이나이트. 자, 유한한 라인 커런트, 선전류에 대해서 문제 풀게요. 자, 비오사우로 법칙 DH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한하니까 시작점을 A 그리고 끝점을 B라고 하고 Z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점 DL을 잡고요. 잡고 여기서부터 벡터 R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색이 H를 구하자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Z는 0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한 선전화에서 했던 것처럼 R 벡터를 쓸 수 있겠죠. 자, 로우 AZ 마이너스 Z AZ.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또 쓸 수 있겠죠. 크기도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단위 벡터를 요 비오사바로 법칙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R의 제곱 넣고 IDZ AZ 방향성이 있으니까 요 AZ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넣어주는 거죠. 자, 이때 잘 보면 전기장을 구할 때는 뭐 대칭성 같은 걸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벡터 외적으로 ZZ 외적하면 0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성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H필드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무한 선 전류인 경우 이렇게 구하고 적분표를 이용하면 된다 라고 저번 시간에 또 학습을 했죠. 자, 이번에는 유한이니까 A부터 B까지예요. A부터 B. 자, 근데 잘 보면 요 각도를 하나 정의하는 거예요. 각도를. 그래서 요 각도 알파라는 거를 Z는 로우 콘단젠트 알파. 저 알파라는 거는 로우와 Z 함수인데 이렇게 코탄젠트로 표시되죠. 자,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알파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변수 변환법을 써갖고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로우와 Z가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분모는 로우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코탄젠트 제곱 알파고, 그럼 로우 제곱 앞으로 빠지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알파니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알파는 코시컨트 제곱 알파입니다. 자, 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다 다 디짓을 집어넣고 변환해서 집어넣는 거죠. 각도는 A점이 알파1, B점이 알파2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여기 지워지기 때문에 간단히 쓸 수 있어요. 간단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우는 제곱 3이니까 앞으로 빠져서 분모에만 하나 남겠죠. 자, 그리고 AZ와 A로를 외적하면 A파이가 되니까 단위 벡터는 A파이가 됩니다. 자, 사인 알파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나오니까 요 값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4파이 5분의 I 코사인 알파 2 빼기 코사인 알파 1 A파이. 자, 여러분 요 과정을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유한 전류에 대한 이런 그림에서 요 식을 구했어요. 전기 강도.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봅시다. 자, 먼저 무한인 경우. 자, 무한을 적분표로도 구했는데 요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무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 끝까지니까, 자, 이 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알파1이니까 알파1이 어떻게 되죠? 18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알파2는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알파2는 점점 작아져서 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0도, 여기에 180도 파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적분표와 적분 매개 변수를 구하는 과정이 동일하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세미 인파이나이트. 자, 반무한이에요. 반무한. 자,
반무한이 뭐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를 세미 인파이나이트라고 합니다. 자, 인파이나이트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파이나이트는 특정 거리부터 거리까지. 세미 인파이나이트 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죠. 자, 그러면 알파2는 0이고 알파는 얼마예요? 90도겠죠. 자, 90도. 그러면 여기에 알파1에 90도를 집어넣고 여기에다 0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4파이 5분의 i a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는 거죠. 자, 자기장은 다른 조건이 같으면 전류의 그 길이에 비례한다. 자, 무한대의 값보다 반무한은 반이라는 거죠. 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한선로, 무한선로, 반무한선로에 의한 자기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수록 자기장은 세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책의 예제 7.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어요. 자, 도체 루프. 자, 루프라는 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도체 루프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는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에요. 자, 이때 10A 전류가 흐른다. 그랬을 때 005, Z가 5예요. Z가 5인 점에서 1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유한 선전류 문제죠. 유한 선전류 문제. 자, 근데 1번만 구하니까 1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1번이 x는 0부터 x는 2까지 가고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문제는 여기를 z라고 놓으면 005점이죠. 자, 그럼 이 길이는 2, 이 길이는 5, 여기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루트 29. 그러면 코사인 알파2는 루트 29분의 2가 됩니다. 29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구한 식 이것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코사인 알파2는 루트 29분의 2고요. 알파1은 여기서부터 재야 되니까 90도니까 0이 됩니다. 자,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른손 법칙으로 해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XYZ 방향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AY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 4, 5, 10, 루트 29분의 1을 넣으면 바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미리암페어 퍼 미터,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인데 1000으로 나눠져 갖고 미리암페어 퍼 미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실제 한번 이제 좀 배웠으니까 응용을 해볼게요. 비오사바로 법칙을 가장 잘 응용한 예가 RFID입니다. RFID 택. 여러분 교통카드 아시죠? 그런 게 비오사바로 법칙을 잘 이용한 것입니다. 자, 변의 길이가 2m인 사각형 루프에 전류 I가 흐른다. 자, 이런 거죠. 자, 변의 길이가 2.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Y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Z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자, 요때 요 가운데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유한 선전류가 4개 있는 문제죠. 4개 있는 문제. 자, 그러면 하나 요걸 1번, 요걸 2번, 요걸 3번, 요걸 4번 이렇게 해서 4개에 대해서 각각 구하면 됩니다. 자, 1번을 구해 볼게요. 1번. 자, 그러면 자, 요기에 대해서 요 길이가 1이죠. 1.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알파2, 알파1을 구하면 자, 요 식에다 집어넣고 로우는 1, 알파2는 45도. 자, 알파1은 얼마죠? 135도가 되겠죠. 135도. 자, 요 각도는 135도. 자, 요 각도는 45도. 자, 그래서 방향은 또 A파이니까 요게 엄지손가락을 놓고 방향을 잡으면 AZ 방향이 됩니다. AZ 방향. 자, 그러면 요 식에 집어넣어서 H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해야 되겠죠. 2번을 해서 잘 보면 로우도 1이죠. 그리고 알파2, 알파1도 똑같으니까 각도 같습니다. 자, 단위 벡터를 보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마이너스 X축으로 놓고
00 0점에서 방향을 구하면 똑같이 AZ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동일해요. 자, 마찬가지로 3번, 4번에도 다 동일합니다. 자, 동일합니다. 그러면 루프가 사각형일 때는 이 모양이 같으면 하나 곱하기 4배라는 거죠. 4배. 4배. 자,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통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뭐예요? 유한선진율과 하나, 둘, 셋, 넷. 자, 요 루프 문제죠. 루프 문제. 요 가운데 요 칩에 자기장이 가장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요런 문제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 길이가 루프가 클수록 좋은 거죠. 자, 태그는 클수록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루프를 만들면 4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각 루프마다 또 더해지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통카드, 신용카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많이 감겨 있습니다. 많이 감겨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